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이고요. 제가 양재고를 맡은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양재고는 어머니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일반고 가서 한번 수시로 한번 잘 가볼까 해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가장 어렵다라고,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생들이 꽤 있네요. 국어예요. 그냥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국어 때문에 그 1등급에서 이제 1등급이 마음처럼 안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갖고 와갖고 탑을 찍는데, 국어가 의외로 굉장히 좀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뭐가 어렵냐면 얘네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래서 쉽겠다라고 생각하고 오셨다가 국어 때문에 좀 많이 뒤통수를 맞는 그런 학교라 보시면 되죠. 여기가 이제 1학년 때는 그냥 교과서를 충실히 반영을 하세요. 그래서 교과서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외부 작품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일반고니까 외부 작품의 출제율이 별로 없겠다. 그거는 오산이시고요. 문제가 얘네 그 양재고의 문제를 이쪽 학교 요 대치 주변 있잖아요. 요 저쪽 수서 쪽에 뭐 다른 학교의 아이들한테 풀려보면 자사고 아이들 입에서도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제가 양재 애들한테 걔네들 문제를 풀리면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양재고 선생님들은, 국어과 선생님들은 되게 진심이세요. 문제 출제에. 그래서 좀 많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가르치신다는 얘기는 교과서 외로 많이 내용이 들어오고 프린트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각 반마다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프린트가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학교예요. 그래서 각 반마다 아이들을 정해놓고 필기를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필기와 그 다음에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에 이제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나눠주시는데 그게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그게 수행평가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빈칸을 뚫어 놓으셨는데 그 빈칸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되고, 몇 월 며칠까지 내 했는데 안 내면 감점. 그러니까 그거는 수업 시간에 충실히만 하고 기한만 잘 지키면 수행평가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감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뒤지게 쳐봤는데 수행은 그냥 만점이에요. 그냥 수행은 만점 맞고 들어와야 저하고 지필해서 100점을 받아서 아이들이 이제 성적표를 보내거든요. 그냥 경쟁자 없는 100점, 옆에 괄호칸에 동점자가 없어요. 그런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런 노하우가 있죠. 그래서 1학년 때는 교과서를 충실히 반영하는데 외부 작품 들어오고요. 모의고사 문제 들어오고, 외부 작품은 어떤 게 들어오는지 이제 알아서 그물짜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들도 점점점 높아지시는 거예요. 이게 출제 그게. 그래서 정말 기상천외하게 너네 학원에서 이제 해주는 거를 못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상천외하게 내세요. 뭐 어쩔 때는 애국가도 내시고, 막 애들 무슨 모르는 옛날 노래에서도 가져오시고 막 별 그런 걸 다 내세요. 근데 2학년 때 얘네는 1학기는 문학이고요. 2학기는 독서로 굳어졌어요. 그래서 문학까지는 아이들이 따라와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일단 여기까지가 아이들 수시냐 정시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거의 아이들 마음에서는 1학년 끝날 때쯤 거의 결정이 나요. 저희도 그렇게 말을 하고, 1학년 때까지는 죽기 살기로 해서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야 되고, 정시로 가는 순간 너희 인생은 정말 폭망이다. 재수 삼수생을 어떻게 이길래 막 이러니까 1학년 때까지는 목숨 걸고 해야 되고, 2학년 1학기까지 애들이 따라와요. 그러다가 2학기 독서부터는 그냥 손을 놓고 정말 준비하는 애들만 이렇게 들어와서 준비를 하는데, 독서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독서 지문이 교과서에 독서라는 그 교과서가 있어요. 근데 양재가 독서를 선택한 게 2년 전부터거든요. 근데 첫 해 선생님이 어떻게 내셨냐면, 교과서 지문 딸랑 3개밖에 진도를 안 나가세요. 그러고선 나머지는 진도를 안 나가시는데 매주 하나씩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수능 기출 그런 거 갖고선 하시는데 절대 범위를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6개를 했으면 6개가 우리가 안 배운 거에서 또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건 뭐냐면 내신 범위를 안 알려주시고 내신을 출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에는 범위 확정해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그래 그러지 않아요. 시험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 서술형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객관식 이상해요 그러면 끝까지 제가 물고 늘어지거든요. 왜냐면 양재고는 1, 2등급 차이가 요번 1학년들도 그랬지만 0.4점 차이로 1, 2등급이 갈렸어요. 똑같은 94, 95인데 1, 2가 갈려요. 그게 점 몇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뭐 어쩌고 그래? 자료를 찾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컴플레인해. 가가지고 서술형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도 제가 다 코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험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컴플레인 기간 거쳐갖고 정확하게 성적이 나올 때까지가 저의 관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1, 2등급까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3학년이 엄매와 합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되잖아요. 이게 요 파트예요. 자, 문항수는 보시면 이거는 거의 양재고는 고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뀌어도 그 학교의 문제 경향, 출제 경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선택형이 26개, 서답형이 4개인데요. 30개, 31개잖아요. 거의 남자애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보시면 돼요. 첫 시험에서 시간 부족해갖고 막 마킹 정시험시 하다가 이제 냈어요. 이런 상황에 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 막판에 저희 실전으로 막 연습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답안지를 마킹을 해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연습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그래서 얘네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술형이 관건이에요. 서술형이 등급 결정이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공학이다 보니 제가 중3 때 여자애들한테는 공학 가야지. 왜냐면 남자애들이 깔아주거든? 막 이러거든요. 남자애들한테는 남고 가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네는 공학이다 보니까 국어 과목의 특성상 이게 서술형이 얘네가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서답형도 아니에요. 얘는 서술인데 내문항 정도 들어오거든요. 30점이에요. 어떨 때는 제가 40점을 가져갈 때도 있어요. 근데 애들이 객관식은 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뇌를 열어드려요. 거기다 넣어드려요. 그래서 100점 맞아요. 근데 이 서술형도 제가 한 5, 6번을 연습을 시켜서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서 이런 거 있어요. 얘네는 모두 다 문장형으로 써야 돼요. 완벽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에다가 뭐뭐 했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아주 손모가지를 그냥. 그리고 선생님들이 애들이 이제 점수가 높다 보면 문장형 서술, 완벽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다로 끝났잖아요. 거기다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근데 마침표 안 찍었다 2점이 날라갔어요. 저희 학생이 진짜로. 그래서 제가 야 가야지. 선생님한테 가야지. 가갖고 연필을 몰래 숨겨 가야지. 선생님 찍었잖아요. 찍어. 그렇게까지 하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서술형에 여기서 이제 등급이 갈린다 보시면 돼요. 그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쓰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저랑 딱 내신이 들어가면서 숙제 검사에서부터 애들 어떻게 하냐면요. 단답식은 써와요. 숙제에서. 그런데 서술하시오 이 단어만 보이잖아요. 무조건 패스. 서술하시오 무조건 패스. 저한테 뒤지게 쳐맞고 남겨요. 그래서 저희가 6시에 수업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문자 갈 거야. 엄마 9시까지 데리러 와. 절대 오시면 안 되고요. 저는 그 진도 뺄 때까지는 4시간 수업이에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첫 시간 학생들이 있어서 이러면 안 돼. 학생들이 들어오면 안 돼. 저희는 4시간 수업이에요, 어머니들. 그래서 4시간으로 결제를 하셔야 되고요. 네, 애들한테 첫날 말해요. 우리는 10시까지다. 왜요? 나는 그래. 그러니까 엄마들이 10시까지 결제를 하셨어. 약속을 지켜야지 10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겨서 테스트 제시 보고, 그 다음에 숙제 안 해온 데를 남겨요. 그래서 이제 데스크 실장님들도 제가 이제 수업 있는 날은 각오를 하고 오세요. 아, 집에 일찍 가기 틀렸다. 진경쌤이래. 거의 12시까지 거의 남겨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9시에 오셨다. 근데 얘가 그날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 한 10바퀴 도셔야 돼요. 대치동을 10바퀴 도시고. 그래서 애들이 엄마 나 오늘 몇 시까지 갈 수 있어 라고 문자를 보내면 그걸 보고 오셔야지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절대 9시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범위가 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얘네 학교 특성상 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야 돼서요.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하루에 2단원 끝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업을 4시간으로 빡빡하게 채워서 했을 때 진도를 나갔을 때 제가 만족하는 진도 빼는 게 한 4강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미 소단원 2개 하고 있을 때 저는 이미 진도가 끝났어요. 그 시험 범위가. 왜냐면 아니까. 시험 범위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반복이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게 4번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를 4번을 반복을 시키고 애들을 들여보내는데 그냥 도는 게 4번인 거지 테스트로 치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귀에서 피나요. 이래요. 귀에서 피나면 100점이에요. 그 정도로 시키니까 제가 그래서 7+1로 항상 만들어요. 7+1이면 8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무슨 내신을 학기 내내 하냐. 그게 맞아요. 고등부는. 그래서 8에 하고 그다음에 잠깐 중간 쉬고 그냥 한 번 정도 아마 쉴 거예요. 그러고 다시 기말고사 시작인데 8번을 해도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는 플러스 계속 보강을 더 불러요. 그럼 어머니들이 이제 미치겠다 하는데 점수가 나오시면 행복해 하시죠. 근데 얘네는 문항수가 좀 많은 편이고 교과서 충실히 반영하는데 저희 중간고사는요 1단원 전체가 중간고사인데요 이게 문학에 관련돼 방학 때 고전 시간 2학기니까 괜찮은데 뭐 문학 파트에 대해서 이제 준비가 안 됐으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 소설, 수필, 희곡이 다 갈래별로 다 들어갈 거고요. 그거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부 작품이 또 엮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단원의 1인데 메인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1단원 전체. 거의 변동은 없는데 문법이 들어오면 얘는 수능 유형 들어가고요. 뭐 서술형 이런 건데 얘네가 양재고가 좀 이렇게 옛날 몇 년 전부터 좀 바뀌어서 중간고사에 문법을 넣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는 문학을 보시고 하나는 그냥 문법을 싹 몰아갖고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2개를 나눠서 볼 거를 양재고는 문법을 하나를 몰아서 보는 거예요. 의문의 변동부터 시제, 높임, 사동, 피동까지 싹 다 몰아서 보거든요. 애들이 미치려고 하죠. 그래서 그 파트를 이렇게 그게 기말고사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휘가 2문제 나와요. 어휘 한자성어. 한자성어는 꼭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외국인들이잖아요. 그래갖고 네. 저희 국적이 미국이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는 건 다 몰아가지고 해요. 만약에 한자성어가 어휘가 뭐 2문제 나오는데 그럼 저희가 준비하는 거 거의 50개에서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가 수행평가로 국어 수행평가는 달라져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하세요. 그래서 문법 파트다 그러면 한 50문제를 현장에서 봐서 뭐 몇 개까지 A, B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뭐 시조 쓰기. 그 다음에 저런 예전에는 속담 100개 나눠주고 그 테스트 보기, 한자성어 테스트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제 보시는 걸로 바뀌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학원에서 수행평가를 건드려줄 수가 없어요. 근데 수행평가는 그냥 먹는 거예요. 거기서 저 수행에서 10점 깎였어요. 그거는 제 차 뒷 트렁크에 태워가지고 저기 가갖고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뒤지게 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고등학교 정도 됐으면 수행평가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고요. 그 현장에서 미리 선생님이 주세요, 프린트를. 자, 몇 월 며칠에 이거 시험 볼 거니까 외워와. 외워와야죠. 그 정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네.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은 이건 당연히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건데 이 표현상의 특징이 막 이중선지, 삼중선지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애들을 연습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애들이 그냥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보거든요. 시험은 읽는 게 아니고 푸는 거예요. 눈으로, 손으로 풀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제 수업을 감상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특히 저 뒤쪽에 앉아가지고 이 강의실 쓰게 될 텐데 뒤쪽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왜 나 섹시해 오늘? 막 이러거든요. 나 예쁘지? 하면서 나를 감상하면 죽인다. 막 이래요. 남자애들은 필통에 거의 삼색펜도 안 갖고 다니죠. 그래서 제가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한 20분 넘게 하는데요. 필통에 갖고 다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채점하는 방법. 숙제를 어떻게 해오면 너는 나한테 죽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100점 맞은 아이 그 시험지를 보시면요. 빼곡하게 빈틈이 없어요. 밑줄을 치고 OX 하고 체크하고 막 이렇게 풀거든요. 그냥 정말 그 3, 4등급 나오는 아이들 프린트를 보면 시험지를 보면 답만 체크가 돼 있어요. 숙제를 해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오면 저한테 혼나요. 국어는 그 문제 자체, 선택지 자체 조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얘가 맞냐 아니냐를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양재고에도 보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남자애들은 보기가 보라고 보기잖아요. 절대 안 봐요. 보기를 통해 보기 절대 안 보고 지 머릿속으로 그냥 풀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내신 기간 동안 저하고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제가 아이들 테스트 볼 때 쫙 돌면서 다 검사를 하거든요. 딱 펼치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답안지 베꼈네. 아니면 이거 그냥 찍었네. 막 이런 게 다 보여요. 그럼 걔는 다 남기는 거예요. 무조건 남겨서 오답 다시 하고 가. 그럼 처음에는 거의 반 정도가 남아요. 막 울면서 엄마 선생님이 안 보내줘요 막 이러는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숙제를 해오면 일찍 집에 가죠. 그래서 네가 집에 일찍 가고 싶니? 그럼 2가지. 나한테 10만 원을 내거나 아니면 열심히 해갖고 와. 그래서 정말 10만 원 들고 온 애가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예요. 모두 고르시오인데, 이건 정말 치사한 문제거든요. 선생님들이 이걸 내시는 이유는 아이들이 점점 국어를 잘해요. 옛날처럼 아이들 바보가 아니고 선행을 많이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재에서는 2학년 정도 되면 모두 고르시오가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첫 시험부터 모두 고르시오가 무려 5문제가 들어와서요. 이게 등급 결정이에요. 애들이 모두 고르시오 하면 2개까지는 고르잖아요. 그러면 5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게 3문제고요. 3개 고르는 게 2문제예요. 그러면 이 3개짜리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전교 1등 하는 녀석 100점 맞아야 되는 녀석도 3개까지는 못 고르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떨려가지고. 이게 등급 결정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이 이제 거의 2문제 정도 들어오는데, 외부 작품은 거의 제가 그물짝에 하는 데서 거의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아이들이 해주지 않은 거, 못 본 거는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적중을 했죠. 거의 매년 적중을 하는데 이걸 제가 언제 하냐면 파이널을 저는 2번을 해요. 1차 직보, 2차 직보 나눠서 하고요. 직전 대비가 굉장히 중요해서 기본이 6시간이에요. 5시간, 6시간. 근데 양재고에서 정말 선생님이 나쁜 게 뭐냐면 한국사하고 국어를 묶어요. 통사하고 국어를 묶든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막 급해 죽는 거예요. 가서 한국사 해야 된대요. 오늘 처음 본대요. 그럼 제 말해요. 버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국어만 해. 뭐 이러거든요. 네. 그 통사, 통과랑 묶어놓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직보를 2번 하면서 여기서 이제 막판 이게 그물짜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숙제 속에서 다 줬던 거예요. 근데 애들은 숙제에서 했던 거 말고 직보 때 다시 한번 정리를 안 해주면 선생님이 안 해준 거예요. 그날 들은 거를 가지고 가갖고 시험을 본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외부 작품을 쫙 하는데 이제 귀를 막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저거는 내 영역이 아니야. 그럼 벌써 직본 날 이 머리에 등급이 뜨죠. 너는 1등급이야. 선생님,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저는 몇 점일까요? 점수로 얘기를 해줘. 너는 97. 너는 100이야. 너는 근데 78밖에 안 나오겠다. 막 이러거든요. 이 차이예요. 귀를 막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다 외우고 들어가야 100점이 나와요. 외부 작품까지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이도는 객관식은 난이도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은 모두가 다 서술형 단답식 없어요. 다 서술형 문제고 조건 충족인데요. 밑에 조건이 딸려 있죠. 완벽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뭐에 대해서 뭐 하시오. 조건이 거의 3-4개가 붙는데요. 그 조건을 애들이 안 읽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요. 그걸로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선택 속임이 너무 세부적이고요. 네, 이거 단어 하나로 살짝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제가 끊어서 연필을 밑줄을 치면서 읽으라는 게 이것 때문인데 그냥 이렇게 연필 밑줄을 치지 않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애들은 단어로 보거든요. 단어 있네? 맞아. 인과관계를 안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속어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세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조건이 해마다 갈수록 더 붙어요. 그래서 더 까다롭게 내겠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등급 결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얘네는 뭐니 해도 서술형이에요. 결국에는 판가름은 어디서 나냐면 서술형에서 판가름이 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반 아이들이 거의 1, 2등급이 싹 다 저희 반에 있고 최상위 1등급,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아이가 저희 반에 걔가 남자아이예요. 작년에 남자아이가 계속 이제 국어과를 1등을 했는데 정말 꼼꼼해요. 다른 애들은 그냥 지나칠 문제도 걔는 끝까지 물고 들어주고 직본 날도 막 거의 잠을 안 자고 계속 질문을 해대고 하는데 숙제에서부터 걔는 등급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숙제 검사하잖아요. 등급이 벌써 나와요. 숙제 검사하면서부터.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아주 꼼꼼하게 막 하나하나 다 토시리를 틀리지 않고 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급 결정은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네. 어떤 길로 아이들을 데리고 갈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토가 뭐냐면 시간 아깝지 않게. 저희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입시는 시간 싸움이어서 돈 싸움이 아니거든. 시간 싸움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3시간이잖아요. 물론 저는 들어오면 4시간, 5시간을 붙잡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을 해가지고 100점을 만들거든요. 전교 1등을 만들고 1, 2등급을 만들고 하는데 그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처럼 나한테 3번을 한번 보내봐라 애들을. 그러면 국어 특기자로 하버드 가자. 우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한 번 수업을 가지고 이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제가 말해요. 국어 있는 날은 학교에서 축구하지 마. 체육 시간에 아프다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피곤할 것 같다. 그러면 점심 먹지 말고 1, 2, 3, 4, 5교시 내일 자고 와. 이러거든요. 그 애들이 뭔 소리 하는 거 막 이러는데 지네가 알아요. 왜 그런지.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근데 컨디션 조절 안 하고 와갖고 자. 계속 자요. 깨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갈 때 동영상 신청도 안 해요. 복습 동영상은 무료로 제공이 되잖아요. 동영상 신청도 안 해요. 그럼 숙제를 어떻게 해올까? 너무 궁금한 숙제를 해와요. 베낀 거죠. 그게 쌓이다 보면 그냥 그게 점수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100점 맞는 방법은 결석하지 마. 결석하면 안 돼요. 동영상 신청은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동영상으로 보는 건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보고 와서 제가 보강을 해주지만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결석하지 마, 숙제해. 그거 2개밖에 없어요. 그럼 100점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도 아무거나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수를 애들은 많다고 하지만 문제도 선별된 것만 주기 때문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모 학원에서 가면 기출문제 모아갖고 주잖아요. 거기에 어머니들 기출문제 보세요. 어느 지역의 어느 문제인지도 모르겠어. 경상도, 강원도, 뭐 충청도 막 이런 지역의 문제들을 다 섞어놓은 거거든요. 저는 절대 안 줘요. 저희가 강남인데 왜 지방 걸 푸냐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강남 안에서도 좀 문제가 질이 안 좋은 학교들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얘네 학교는 너무 쉬운 문제를 풀면 그건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출문제 같은 거 당연히 양재국 거 풀죠. 그게 다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기출은 선별된 걸로 강남 3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된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안에 들어가는 문제는 다 제가 선별한 거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고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가 뭔데 내 문제를 골라. 제가 골랐거든요, 이미. 고르지 말고 다 풀어. 그걸 다 풀면 100점이에요. 선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내신 대비 방법인데요. 요거 내용 정리 들어가요. 그래서 각 반마다 프린트가 다르다 했잖아요. 문법 같은 경우는 정말 미치는데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친 정리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학교 프린트가 들어오니까 저번에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몇 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거 보충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리본이 들어가고요. 이거는 정말 정리 못하는 남자애들을 위한 거예요. 저희 여자애들은 막 이렇게 서머리 정말 잘하잖아요. 남자들은 쓰는 거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정리본은 따로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OX 테스트고요. 애들이 이것 때문에 미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전주에 숙제가 나갔잖아요. 그럼 애들하고 약속을 해요. 뭐냐면 다음 시간에 너네가 오면 오자마자 50문제에서 80문제가량의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애들이 미친 거야. 막 이랬는데 OX예요. OX 80문제 풀려면 거의 한 10분, 15분이면 돼요. OXX 이것만 표시하면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약속은 니네 숙제에서만 내겠다. 딴 데선 절대 안 가져와. 그럼 정말 시곤죽 먹기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낑낑거려요. 왜냐하면 숙제를 거지같이 한 거예요. 1, 2, 3, 4, 5번 선택식 객관식이잖아요. 객관식에서 만약에 답이 1번이죠. 그럼 저희 애들은 2, 3, 4, 5번을 안 읽어요. 풀 때. 제가 만약에 1번이 답이잖아요. 전 옆에다 이렇게 세모 표시해놔요. 왜냐면 국어는 어떤 게 더 맞는 걸 찾는 거거든요. 더 틀린 걸 찾고. 그러니까 얘가 맞지만 얘보다 더 맞는 게 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모를 하고 끝까지 읽은 다음에 맞으면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 애들은 엄청 용감해요. 그냥 표시. 2, 3, 4, 5번 절대 안 읽죠. 이거를 대비하는 거예요. 내신 100점은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력적 오답 있잖아요. 걔를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이거 오답이라고 했어. 그걸 알아야 정답을 찾잖아요. 그것까지 외우게 하는데 안 보니까 제가 밑에 선택지를 OX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읽는 거예요. 숙제에 이게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 번에 통과하는 아이들 거의 없고요. 거의 한 3개, 4개. 그건 정말 숙제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걔네까지도 싹 다 제 시험이에요. 다 맞아요 가는데 나중에는 애들이 외워요. OXXX 외워라. 외워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몇 번씩 반복하면서 제 목적이거든요. 반복하면서 외우는 거예요. 개념 정확하게 외우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걸 랜덤으로 섞어서 내요. 그게 뭐가 틀렸니라고 잡아내 그러면 잡아내요. 그러면 실수 없이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빈칸을 뚫어서 나갈 거고요. 다 자기가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문법 현상 니네가 손으로 쓰면서 외워야 되거든요. 쓰게 만드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핵심 정리 자료가 나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중요한 것만 빈칸이 뚫릴 거고요. 2차, 3차, 4차, 5차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빈칸이 다 뚫어져요. 그러면 저희 직부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그냥 다 뚫려 있어요. 주제 써봐. 쫙 쓰는 거죠. 처음부터 쓰라고 하면 못 쓰니까 빈칸을 하나, 2개, 3개씩 늘려갖고 쓰게 만드는 건데요. 나머지 이거 다 외우고 들어가요, 저희. 싹 다 외우고. 애들 외워요. 그래야지 100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애들 주제도 모르고 야, 이 글의 주제가 뭐냐? 망한 거예요.
국어는 그냥 주제 하나만 갖고 푸는 거거든요.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자료본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문제인데요. 저는 문제를 아무거나 주지 않아요. 절대 아무거나 주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혼자 사서 푸는 문제예요. 자습서 평가 문제지. 그래서 요거는 안 봐도 돼요. 왜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냥 간단 테스트나 이런 걸로 그냥 문제 다 녹여서 나갈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숙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교사용 문제. 그래서 요거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가게 되는데 얘네 학교 거만 이제 얘네가 미래엔이거든요. 미래엔 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문학 작품이 여기저기 다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서 쓰는 5종 교과서의 교사용 문제까지 다 섭렵을 해서 다 들어가게 되고요. 두 단계, 5종 문제에 다 푸는 거고, 3단계가 모의고사 수능 기출 문제고요. 4단계가 기출 문제가 들어가는데 이건 학교 기출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변의 학교들 다 작업을 다 돼 있거든요. 그걸 거기에서 얘네 범위와 같은 거를 기출 문제로 풀리게 돼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물짜기. 그래서 이 외부 작품까지 싹.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윤동주의 시가 들어간다 그러면 윤동주 시를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고전 시가부터 해갖고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랑 동시대에서 옆으로까지, 수직과 옆으로 다 그물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힘든데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들 속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숙제를 하면서 그거를 한 번에 또 다시 모아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그러면 이게 단연 얘가 어려워요. 학교 기출. 그래서 학교 기출 문제는 이 수능 기출보다도 더 꼼꼼하거든요. 이 말장난이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킬 거예요. 자, 요거는 저희가 아이들 들어오면 톡방인데 어머니들은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요거는 학생들하고 저하고 저희 담당 실장님이 같이 들어가 계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아이들 문제. 실시간 질의응답 당연히 되는 거고요. 주중 이제 문제 업로드인데 만약에 문법 같은 경우나 저희가 문학 같은 경우는 이게 텀이 너무나 길어서요. 아이들은 이제 바쁘겠지만 텀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일요일 수업이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 그 중간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업로드를 시켜요. 그래서 자, 요거 풀어서 빨리 보내.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정말 이렇게 단답식으로 풀어갖고 보낼 수 있는 건데 그걸 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애들이 막 질문 올리고요. 같이 공유해서 보는 거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직보 때예요. 직전 대비 날 아이들이 저하고 거의 한 5시간 하고 갔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하면서 질문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저 개인톡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도 하고 이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집에 갔는데 아 맞아 이거 해줬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올려가지고 얘들아 빨리 봐봐 해가지고 다음날 만약에 뭐 시험이 9시다 그러면 거의 8시 반까지 살아있는 톡이에요. 그 직전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저하고 주고받는 그런 소통 창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이상한 말을 하는 녀석들은 주는데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단톡 활용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니들이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발송이 갈 텐데 어머니들이 이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와서 그런 애들 있어요. 숙제가 뭔지 몰라서 못했어요. 엄마한테 문자 발송했는데 그럼 엄마랑 안 친해요.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이제 문자 발송이 갈 거예요. 그래서 그 학기 초니까 숙제했냐. 그러니까 국어는 한 번밖에 안 돼서 숙제를 안 해오면 아주 그 타격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오기 전날 숙제했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완성도가 나갈 건데 완료, 미완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완료를 했는데도 50, 30, 20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20%는 뭐냐면 그냥 풀기만 했어요. 그냥 푼 거예요. 그냥 답안. 그리고 30%는 뭐냐면 체크를 이렇게 그냥 정말 이렇게 정답 체크만 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중간에 서술하시오 이런 건 다 빼놓고 안 한 거죠. 완벽한 게 아니고요. 50%는 뭐냐면 다 풀었어요. 근데 채점도 했는데 오답이 안 된 거예요. 오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해설이 있는 정답지를 같이 실어서 보내줘요. 그럼 어떤 어머니들은 애가 오자마자 그거 피고 베껴요. 그거 따로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검사하잖아요. 검사하면서 다 골라내요. 제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골라내서 제가 경고를 주고 너 이딴 식으로 하면 못 들어온다라고 이제 3번을 경고를 하고 막 이렇게 데리고 자르진 않아요. 그 학원은 저는 그러거든요. 학원은 못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고요. 잘하는 애들은 더 좋은 양질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인지 다 데리고 가요. 다 데리고 가는데 그거를 이제 초장에 제가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손톱 하나 뽑을까 막 이런.
네, 완성도. 그래서 50인데 이런 애들은 분명 이렇게 나가요. 그럼 어머니들이 숙제 했어 안 했어가 아니고요. 이 완성도를 보시고 이게 되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두 번에 잡으면 돼요.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 뭐 용돈을 끊어버리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가시면 돼요. 자, 테스트는 이렇게 1차, 2차로 해가지고 평균으로 갈 거고요. 최고점하고 최저점 뭐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속이 부글부글 하시잖아요. 야, 최고점이 50인데 너는 10점을 맞았어. 이런데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저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아요. 한 달 정도 미리 시작을 해서 저 선생님한테는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자세를 잡아서 저랑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면 좋은데 처음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4번까지는 저하고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이제 한 번 수업 듣고 2번 수업 듣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별의별 그 얘기를 다 하는데 테스트와 과제가 좀 부담스러운 거고요. 어머니들이 2번 정도 고비를 넘기시면 3번, 4번 차부터는 그냥 저의 팬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막 몇 년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비만 잘 넘겨주시면 돼요. 자, 시험이 끝나는 날은 바로 시험 분석표가 갈 거예요. 시험 끝나고 들어오면 아이들 제가 시험지 받아서 그날 이제 이번 시험의 예상 등급 1등급 컷이 몇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땠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안내 문자 발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얘네는 1등급 컷이 96, 97이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 얘네 선배들은 거의 예전에는 100까지도 나왔어요. 그래서 뭐 1등급이 없을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내세요. 양재가 국어가 선생님들이 저는 국어과 양재고 선생님들 좀 존경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열심히 가르치세요. 그래서 한 학년에 이제 3분이 들어오시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들 그 프린트를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아는데 그만큼 문제 난이도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은 이제 3월 5일 개강이고요. 일요일 6시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6시부터 좋은 게 뭐냐면 뒷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중간에 껴있으면 저희가 정말 애누리 없이 3시간만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쭉 붙어서 할 거고요. 이 시간에 커버가 안 되는 학생들은 따로 제가 부를 건데요. 제 연구소가 있어요. 애들이 거기를 무슨 꿈의 공간이다 막 이러면서 오는데 거기로 불러요. 그럼 거기로 오면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처음 중간고사는 아이들 자세 잡는 거에 많이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법이 시간을 투자하고요. 왜냐면 공부가 자세가 안 나오면 성적이 안 나와요. 자세라고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수업 시간에 안 좋은 거고요. 숙제를 어떻게 하는지 숙제에 정말 100% 진심이면 그거 갖고 1등급은 나오게 돼 있거든요. 100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어머니들도 이제 아이들 처음 들여보내시고 애가 좀 힘들어한다. 마음 아프죠. 그런데 이제 더해! 이러시면 애들은 견뎌내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소통하면서 1학기 중간고사만 잘 보내시면 기말고사부터는 이제 자세 잡혀서 아마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국어과 다른 과는 모르겠는데요. 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이제 좀 넓게 들어가는 학교예요. 내신이. 그래서 저희가 내신 대비할 때 이렇게 넓게 잡아서 하잖아요. 그게 다 수능 직결이에요. 그래서 저희 2학년 1학기 정도부터 내신 놓는 애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전 내신 안 할 거니까 수능 수업을 그때 이제 내신 안 할 수능을 하겠다. 근데 저는 3학년 애들한테도 내신 때 들어오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신 때 따로 걔를 관리해 줄 수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내신에서 하는 것처럼 수능 수업은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정말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게 내신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작품이 그런데 다 수능 직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이들 다 제 수업 다 들어와서 듣게 해요. 그래서 양재는 뭐 이렇게 뭐 내신하고 수능하고 너무 갭이 크다 그런 학교는 아니에요. 내신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다 수능 직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들어가면 목이나 토익 들어오는가요? 네? 지금 당장 들어가겠다 하면 목이나 토익 들어가면 돼요? 목이나 토대. 거기에 그냥. 네네, 그 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많이 일찍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이 저를 파악할 수 있는, 저도 아이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딱 내신 들어갔는데 첫날 봤는데 선생님 쎄, 막 죽을 것 같아. 막 제가 애들한테 나의 부업이 있어. 막 그러면서 장기를 팔지 이러면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첫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시오, 적절하게 골라와요. 모두 고르시오 있잖아요. 모두 고르시오를 세상에 하나만 골라와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보고 와갖고는 애들을 한 명 한 명 다 시험지 가지고 오게 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너 이거 왜 그래서? 오! 대박!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다년간 해본 결과 그거는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말해요. 그런 새끼들은 안구교체. 안구교체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를 맞춰가는 시기라서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어요.